네, 안녕하세요. 디자인을 함께 공부하는 디카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보정에 관하여 인물 보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현재 이 이미지를 저희가 좌측이 보정 전, 우측이 보정 후, 피부 보정부터 간단한 형태 보정까지 속성으로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인물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현재는 레이어가 단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레이어를 하나씩 복제해 가면서 보정 작업을 하고, 또 복제하신 다음에 보정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본까지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레이어 복제 먼저 하면 컨트롤 J 눌러서 복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저희가 트러블 제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람 얼굴을 보면은 어떤 주근깨나 여드름, 점, 흉터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트러블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트러블을 먼저 제거하는 것을 저는 첫 번째 단계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트러블을 제거할 때는 이제 좌측 도구에서 보시면 스포이드 도구 옆에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주로는 스파딜링 브러쉬라는 툴과 그리고 패치라는 툴을 사용합니다. 이 도구 두 개는 성향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스파딜링 브러쉬는 사용 방식이 이제 클릭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밑에 아래에 있는 패치 툴 같은 경우는 드래그해서 올가미 툴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역만큼 잡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깨끗한 피부를 끌어와서 씌워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도구 특징은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하거나 드래그한 영역 주변에 깨끗한 이미지들을 쓸어 담아서 주변에 깨끗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끌어 모아서 덮어서 이렇게 합성해주는 원리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파딜링 브러쉬 먼저 사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을 확대를 하시고 이렇게 주근깨 같은 트러블 부분에 맞춰서 커서 크기 왼쪽 대가로 오른쪽 대가로로 조절할 수 있죠. 커서 크기를 트러블보다 조금만 크게 해주신 다음에 클릭 하시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릭한 자리 주변에 이미지들을 쓸어 모아서 덮어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트러블보다만 조금만 더 크게 커서의 크기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좀 눈에 확 띄는 트러블 같은 경우는 간단한 트러블 같은 경우는 스파딜링 브러쉬 툴 갖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은 근데 조금 트러블이 많이 뭉쳐있다 하실 때는 패치 툴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패치 툴을 이용해서 주변을 이렇게 드르게해서 올가미 툴, 라쏘 툴처럼 감싸듯이 잡으면 영역이 반짝반짝하고 잡힙니다. 영역 안에 마우스를 위치시키신 다음에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한 다음에 주변에 깨끗한 피부 지점에서 마우스를 떼시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뗀 위치에 이미지를 끌어와서 당겨서 합성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뭉텅이로 되어 있는 트러블이 있다. 그럼 그 주변을 영역을 잡고 그다음 마우스를 영역 안에 위치시키신 상태에서 클릭하고 주변에 깨끗한 피부 쪽으로 마우스를 뗍니다. 그러면 끌어와졌죠. 또 영역을 해제하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 누르면 영역 해제였고, 그래서 간단한 트러블 제거 같은 경우는 스파딜링 브러쉬 갖다가 쉽고 빠르게 클릭해서 없애주시거나 혹은 패치 툴 갖다가 드래그해서 그 영역을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은 다음에 주변에 깨끗한 피부 쪽으로 마우스를 떼셔서 쉽고 빠르게 작업을 덮어서 눈에 띄는 흉터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능하면은 뭐 스파딜링 브러쉬만으로 하셔도 되고 패치 툴로만 하셔도 되는데, 스파딜링 브러쉬로 없앨 수 있으면은 스파딜링 브러쉬로 클릭 혹은 드래그를 하셔도 되지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조금씩만 하시는 게 좋아요. 드래그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패턴 문양처럼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릭 혹은 드래그를 하고 싶으시면 살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트러블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하면 또 레이어, 이 해당 레이어를 컨트롤 J 눌러서 또 복제를 해줍니다. 복제를 해주신 다음에 명암
명암 작업을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명암 작업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이마 혹은 콧등, 광대 요런 데는 좀 돌출됐죠.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나머지 이제 얼굴에 이제 가장자리 라인 혹은 이 눈가 요런 데는 좀 움푹 파이거나 조금 들어간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냐, 이제 닷지랑 번툴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네, 그라디언트 툴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닷지 툴은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 굉장히 밝게 해주는 역할의 도구고요. 그 밑에 있는 번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둡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닷지 툴을 사용하거나 번툴을 둘 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제 위에 옵션 창에 보시면 익스포저, 노출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출 값치가 기본적으로 50%로 돼 있을 텐데, 5% 내지 10% 이내로 많이 낮춰주신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이 닷지랑 번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익스포저 노출 값을 좀 많이 낮춰놓고, 둘 다 많이 낮춰놓고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5%로 낮춰놨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돌출된 부분, 이마, 이 커서 크기도 동일하게 왼쪽 오른쪽 대괄호로 커서 크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살짝 밝게 해주고, 닷지 툴로 그 다음에 또 콧대도 좀 튀어나왔죠. 이렇게 위아래로 커서 크기 맞춰준 다음에 위아래로 싹싹 적당히 밝게 해주고 싶은 만큼, 그 다음 광대도 좀 튀어나왔죠. 여기도 이미지 크기에 맞춘 다음에 커서 크기를 그 다음에 싹싹, 그 다음에 좌우 반대편 광대, 자, 한 턱도 살짝 해주셔도 되고요. 자, 한 요정도 느낌으로만 하면 되고요. 너무 과하게 많이 하시면은 굉장히 좀 오히려 이질감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번툴을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툴 갖다가 이렇게 얼굴의 가장자리, 헤어라인이라고도 하죠. 이 얼굴의 가장자리 라인을 이렇게 좀 칠해주면 좀 더 좋고요. 이렇게 얼굴의 가장자리 라인을 커서 크기를 알맞게 맞춰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눈가 있죠. 눈가도 살짝만. 근데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자칫하다가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 눈가 쪽은 살짝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블부터 전, 그 다음 명암, 전후, 전후, 전후 차이를 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도구 중에 보시면은 이 도구는 그렇게 눈에 띄게 먹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레이어를 한 번 더 복제를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좀 선명도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그라디언트 툴 옆에 보시면은 블러라는 물방울 모양과 세모 모양의 샤픈 툴이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샤픈 툴 같은 경우는 뾰족한 모양은 선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래서 이 샤픈 툴을 선택하시고 눈가 쪽을 만약에 클릭 하시면은 점점점 라인이 선명해지면서, 너무 또 많이 클릭 하시면은 좀 굉장히 징그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숨은기가 없는 눈처럼 보이게 되는데, 샤픈 툴 같은 경우도 사용하실 때 추천드리는 건 한 두세 번, 세네 번 그 정도만 클릭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눈도 한번 클릭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눈썹도 선명하게 보이고 싶다 하면 눈썹도 크게 맞춰서 커서 크기를 먼저 크기를 맞춘 다음에 드래그, 모양 따라서 드래그, 뭐 입술도 조금만 선명하게 보이고 싶다 하면 살짝만 이렇게 드래그 한두 번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사람의 피부는 전부 다 이제 블러 툴 갖다가, 얘는 흐리게 처리해주는 도구입니다. 피부 결을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나머지 피부는 전부 다 이 블러 툴 갖다가 문대주시면은 커서 크기는 적당히 크게 얼굴 피부에다가 다 문대면 되기 때문에 적당히 크게 해서 눈가 쪽은 피하시고 나머지 피부 있죠. 피부를 이렇게 슥슥 문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 번만 조금 문대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렇게 미세한 차이라 확대하고 보셔야 좀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차이를 못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레이어는 좀 디테일한 작업이었던 선명도 작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업은 뉴럴 필터라고 하는, 뉴럴 필터 자동화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피부결을 전체적으로 뽀샤시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은 필터 들어가시면은 뉴럴 필터라고 세 번째 칸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지금 현재 제가 뉴럴 필터를 들어왔는데요. 뉴럴 필터를 사용하시려면 우선 정품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정품을 사용하니까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로그인이 안 돼 있고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뉴럴 필터 기능 자체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스킨 스무싱이라는 옵션이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얘를 만약에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활성화를 하시면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블러라는 수치랑 스무스니스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각각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점점 흐릿하게 뽀샤시하게 조금은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한번 그냥 최대치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이제 밑에 대기하는 창이 뜨고 밑에 하단에 로딩 창이 뜨고요. 로딩이 다 되면은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다양한 효과 기능들이 많은데 나머지는 패스하고요. 맨 하단에 포토 레스토레이션이라는 옵션이 보입니다. 얘도 한번 활성화해 볼게요. 자, 근데 이 옵션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보실 수가 있지만은 좀 낡은 사진을 복원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제가 물론 여러분들이 낡은 사진을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기능을 자세히 보니까 복원하면서 보다 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효과인 포토 레스토레이션이라는 기능도 같이 곁들여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각각 이 수치를 조절해서 여러분들 이미지에 알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 자동화 기능인 뉴럴 필터 같은 경우는 좀 렉이 걸리거나 컴퓨터가 혹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OK를 누르고 나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역이 반짝반짝 화면이 잡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하시면 되고요. 전과 후가 꽤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굉장히 피부결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뽀샤시하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형태 변화를 조금 주면서 좀 더 예뻐 보이게 마무리 지을 건데요. 컨트롤 J 눌러서 마지막은 좀 형태를 보정하는 리키파이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볼게요. 이 리키파이라는 것은 필터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리키파이라고 필터 들어가서 리키파이 한글 버전에서는 픽셀 유동화라고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키파이를 들어가시면 첫 번째 도구인 손가락 모양으로 된 도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도구를 정말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구를 많이 씁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도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고 움직이시면 밀어 넣거나 잡아 당겨서 라인을 좀 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라인의 모양을 가꾸기 위해서 사용한 거고, 두 번째 표시한 도구는 좀 가늘게 비교적 좀 더 가늘게 날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구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주로는 턱 라인을 정리를 하는데 많이 쓰는데요. 이 턱 쪽에다 마우스를 위치시키시고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안쪽으로 살짝씩 밀어주시면 되는데 마우스를 경계 라인에 위치시키고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밀거나 혹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당겨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모양을 예쁘게 다듬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워프 툴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도 이제 주의사항이 우측에 보시면 옵션이 있는데요. 덴시티랑 프레셔라고 하는 압력 농도 수치가 있습니다. 얘네 두 개의 수치는 둘 다 동일하게 수치를 많이 낮춰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100%로 잡혀 있을 텐데 100%로 잡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가 세게 먹히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10%에서 22, 30% 이내로 낮춰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OK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전 원본과 보정된 사진 한번 전후를 비교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게 전 원본 사진이고 후 보정 완료된 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인물 보정을 트러블 제거부터 해서 피부톤 그리고 형태 보정까지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속성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요. 네, 인물 보정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복제, 수정 작업이 끝나면 또 복제, 수정 작업이 끝나면 복제 순으로 하고 상황에 맞는 도구와 상황에 맞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저는 이만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디카이였습니다.